안녕하세요. 스쿱TV 강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기술은 왜 저런 이름이 붙었을까? 오늘은 너무 잘해서 자신의 이름을 스포츠 규칙으로 남긴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수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할 선수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투타 겸업.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타니가 등장하기 전 MLB에서 이런 선수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과거에도 투수와 타자를 함께했던 선수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야구에서는 사실상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문 투수는 투수에 집중하고 타자는 타격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오타니가 이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오타니처럼 선발 투수로 등판하면서 동시에 지명타자로도 출전하는 선수가 등장하자 기존의 경기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내려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투수가 교체되면 그 선수의 타격 역할도 함께 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타니는 마운드에서는 내려와도 타자로는 계속 뛰어야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MLB는 투타 겸업 선수를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오타니 룰이라고 불리는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선발 투수로 출전하면서 동시에 지명타자로 출전한 선수가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에도 타자로 계속 경기에 남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말 재밌죠? 물론 이 규정이 오타니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등장할 투타 겸업 선수들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 룰은 단순히 한 선수의 특혜가 아니라 야구가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선수 한 명이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결국 메이저리그가 그렇다면 그에 맞게 규칙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 셈입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지금도 그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구에서 육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높이뛰기를 떠올려 보세요. 선수가 달려오다가 높은 발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들의 점프를 보면 거의 모두가 비슷한 자세를 취합니다. 등을 밭 쪽으로 향하고 몸을 활처럼 휘면서 뒤로 넘어가듯 발을 넘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포스베리 플롭. 그런데 이 기술을 처음 봤던 사람들은 저게 뭐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높이뛰기를 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점프를 세상에 보여준 선수가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 딕 포스베리였습니다. 포스베리는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높이 뛰기를 했습니다. 발을 향해 달려간 뒤 마지막 순간 몸을 돌려 등을 밭 쪽으로 향하고 뒤로 넘어가듯 점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포스베리가 이 기술로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선수들도 포스베리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포스베리 플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포스베리는 단순히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닙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이 점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기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축구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넨카, 특히 승부차기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보통 페널티킥을 차면 골키퍼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래서 키커도 공을 구석으로 강하게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안토닌 파넨카입니다. 파넨카가 생각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골키퍼가 어느 한쪽으로 몸을 날릴 거라면 굳이 구석으로 강하게 찰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공을 아주 살짝 띄워
골문 가운데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른바 파넨카 킥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1976년 유럽 선수권 결승전,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독이 맞붙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갔고 파넨카가 마지막 키커로 나섰습니다. 당시 상대 골키퍼는 전설적인 골키퍼 제프 마이어였습니다. 그런데 파넨카는 강하게 차지 않았습니다. 공을 살짝 띄웠습니다. 그리고 공은 골문 한가운데로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킥은 그의 이름을 따 파넨카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파넨카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이한 야구 선수입니다. 혹시 오른손으로도 던지고 왼손으로도 던지는 투수를 본 적 있으신가요? 메이저리그에는 실제로 이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팻 밴디트. 밴디트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공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타자가 왼손잡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밴디트가 오른손으로 던질 수도 있고 왼손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가 그럼 저는 오른손으로 칠게요 라고 바꾸면 밴디트도 그럼 저는 왼손으로 던질게요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자가 또 바꾸고 투수가 또 바꾸고 경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밴디트가 등장하면서 이런 상황이 실제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MLB는 양손 투수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수가 어느 손으로 던질지 선언하고 타자와 투수가 서로 계속 손을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팻 밴디트 룰입니다. 결국 팻 밴디트는 자신의 이름을 야구 규정에 남긴 아주 특별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농구입니다.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선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킴 올라주원. NBA 역사상 최고의 센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올라주원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드림 쉐이크. 올라주원의 별명이 더 드림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드림 쉐이크는 단순한 페이크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에서 공을 잡은 뒤 상체를 이용해 페이크를 주고 스텝을 바꾸고 스핀을 하고 상대 수비수가 반응하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그냥 드림 쉐이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주원은 은퇴했지만 그의 기술은 아직도 후배 선수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바로 양학선 선수입니다. 양학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도마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양학선은 대한민국 체조 역사상 최초로 남자 도마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양학선이 특별한 이유는 금메달 하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양학선은 자신만의 고난도 도마 기술을 선보였고 그 기술은 국제체조연맹 규정집에 실제로 양학선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체조 규정집에 한국 선수의 이름이 기술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체조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국제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선수의 이름을 따서 기술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양학선의 기술도 그 과정을 거쳐 국제체조 역사에 남았습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특별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쿱TV 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